네, 앞서서 노인들의 주거 환경이나 안전사고 문제를 다뤘는데요.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노인 복지 쪽으로 일자리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쪽에 관심을 두고 계신 이 40,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의 조언을 오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이문경 컨설턴트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요즘 노년 인구가 늘면서 노인 복지 쪽에 일이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한때는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자격증 따기가 막 붐을 이뤘었는데, 네, 맞아요. 요즘은 이것 말고도 중장년들에게 인기 있는 직종이 뭔지 그게 좀 궁금하군요. 네,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현재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한 상태고요. 네. 2026년이 되면은 65세 인구가 전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실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실버 산업은 주로 그러니까 노인 실버 계층을 위한 어떤 요양 산업이라든지 여가 산업 혹은 이제 기기 제조 산업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현재는 요양 산업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실버용품 제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더 커질 테지만 아직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특히 정부가 2007년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예, 요양 산업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커졌고 네. 요양 센터들, 요양 시설들도 굉장히 좀 크게 불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중장년층들도 실버 복지에 대한 그런 이제 직업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직업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복지사, 노인심리상담사 이런 종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원이나 또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좀 여기저기 모집 광고도 사실 많이 봤거든요. 네. 자, 현재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자격증이 도입된 이후로 지금 작년도 2012년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숫자가 111만을 넘습니다. 어우, 정말 예. 엄청나네요. 꽤 많이 자격을 취득하셨죠. 예, 이러면서 요양시설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의 합격률도 80% 이상. 이제 선회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상당히 합격률이 높은 편이네요. 네, 높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려면은 네. 일단은 교육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기관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노부모 네. 님을 이제 봉양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관심을 보이는 분도 계시고요. 예, 이후에 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은 주로 노부부 두 분이 생활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 거거든요. 네. 그럼 한 분 정도는 이렇게 좀 아파서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을 또 요양보호사 쪽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예, 계시죠. 그렇군요.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자격을 땄더니 참 놀랄 일인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분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과연 성공하는 사례도 그만큼 많은지 이게 궁금한데요. 예, 몇 년 동안 요양시설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양시설 시장도 굉장히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요즘은 경영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요양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그런 다른 직업들과 좀 비교를 하자면은 네. 아직은 요양보호 시장은 취업 성공률이 좀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이 현실적인 면을 좀 꼭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요양보호사는요, 사실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예, 처음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때는 네. 봉사정신을 가지고서 예, 그 그렇죠. 열정을 가지고 네. 이제 그 직업에 입직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네. 자, 요양보호사의 퇴직이 2년 이내에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2년 이내에? 예, 1년 이내에 거의 절반의 분들이 퇴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요양보호사 분들께서 근무하시는 시장이 굉장히 급여 혹은 근무 시간
그런 부분에서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으신 편이고요. 네. 실제로 교육을 받으시다가 실습을 하시러 그 요양시설에 가시는데 네. 거기에서 직접 그 현장을 보시니까 아, 나는 정말 이 일은 좀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포기를 하시는 네. 분도 계십니다. 예. 특히 그 남성분들의 경우는 네. 요양보호사 시장으로 진입하시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예, 그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께서 여성 요양보호사를 더 선호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네. 예, 남성분들의 경우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시기 때문에 네. 급여 부분에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준비가 부족하거나 뭐 자기 적성에 안 맞거나 또는 생각한 것과 너무 달리 너무 힘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성공하기 힘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시는 그 사례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 전문대를 졸업하시고 그 일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네. 퇴사를 하신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예, 일하시다가 은퇴하면은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하나라는 네. 생각을 하시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이제 사이버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자격을 취득하신 그런 경우셨습니다. 네. 근데 막상 나와서 구직활동을 하시려고 보니까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일자리는 네.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고민을 안고 저희 센터에 좀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이셨어요. 네. 자, 그분의 저희가 이제 그분께 좀 케어를 해드렸던 부분은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일단 좀 목표의식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네,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정리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방법도 이제 같이 찾아드렸어요. 인터넷은 어떻게 보는지, 정보는 어디에서 찾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제 취업활동을 하시는데도 그 연령이 있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가 오픈돼 있지 않더라도 좀 같이 공격적으로 찾아보자라고 네. 해서 그분께서 거주하시는 그 구에 있는 복지관, 복지원 그런 이제 리스트를 다 뽑으셔서 이제 하나하나 컨택을 해보셨고요. 네. 결과 채용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그 찰나에 마침 컨택이 돼서 이제 일을 하신 그 요양시설의 그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네. 이분 취업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요양센터를 하나 설립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키우셨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또 요즘 워낙 이 고용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50대 주부들뿐만이 아니라 일찍부터 이쪽으로 한번 나서봐야겠다는 이 남성분들의 사례도 좀 많다고 들었어요. 예, 다 아시는 공사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신데, 네. 한번 회사에서 대대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던 적이 있으셨어요. 희망퇴직. 예, 그래서 아직 40대 초반의 나이셨고, 그래서 음. 희망퇴직을 신청하시기엔 좀 이르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네. 예, 다른 일을 시작할 때는 지금 차라리 이 연령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희망퇴직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뭔가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셨거든요. 네. 희망퇴직하시고 2년 동안 공부를 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셨을 때 저희가 보니까 이제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으신데 사회복지 분야도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대상층이 자신에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정리를 하시지 못한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가끔 면접을 보러 가시면은 거기에서 걸려서 면접에서 탈락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는 어떤 대상층이 이분의 성향에 적합한지 자신의 이제 성향을 파악하는 그런 작업부터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은 어르신들이 좀 자신이 돌봐드리기에 자신 케어하기에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 결국에는 그 시니어 일자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알선을 해드리는 그런 기관에 취업하셔서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 취업하시고 나서 1년 뒤쯤 한번 뵀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시장 자체가 그렇게 그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하시더라고요. 예, 급여라는 부분이 예전에 받으시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었고 쪽도 이제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자신은 전반적으로 이 일에 대한 그런 의미를 찾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업으로서 생각하면 보수가 작은 그런 거지만 네.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돈까지 주냐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고 싶어도 인터넷이 좀 서툴거나 해가지고 도움을 원하면서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도움을 얻는 게 좋은가요? 예, 저희 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언제든 네.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아래 나가는 홈페이지 주소로 신청을 하시거나 네. 인터넷이 서툴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자신에게 맞는 일이 뭔지 또 이 어떻게 구직 활동을 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